이곳은 특장 업체예요. 한국수리축이라는 업체인데요. 타주분들은 차량이 이곳에서 특장이나 가변축을 단 후에 신차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보통 타타대우에서도 차량을 출고하면 이쪽으로 차량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샤시로 된 트럭들을 출고하셔서 뒤쪽에 특장도 올리고 가변축을 더 달시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차량을 출고해서 현업에 종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왜 그런 특장을 올리고 가변축을 다는지 전문가분과 함께 특장과 가변축의 세계로 여러분들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장과 가변축, 늘 많은 트럭을 만났지만 저에게도 조금은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즘 중형 트럭들은 대부분 다 가변축을 달고 특장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타타대우 굿센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중형 트럭 중에서도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차종은 극초장축 플러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320마력에 최대 토크는 112kg/m를 보이는 그런 차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전문가분을 만나서 우리 가변축과 특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링TV 특장과 가변축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타대우 사용차 대전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21년 정도 근무하셨다는 얘기를 네네네. 들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네. 입사해서 네네. 21년. 21년. 네. 아, 그렇군요. 판매한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한번 세보겠습니다. 판매한 기록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 연속 4년 동안 판매했고요. 4년 동안요? 네. 보통 이런 트럭들은 일반 샤시 모델로 출고를 하지 않고요. 뭐 특장도 올린다던가 그렇죠. 가변축도 단다던가 이러지 네네. 않습니까? 특장을 네. 많이 하는 추세긴 하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늘 새 차 리뷰를 하다 보니까 네. 특장과 가변축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네네. 근데 우리 트럭커분들은 현업을 뛰시기 위해서 특장과 가변축은 어떻게 보면 필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장을 어떻게 올려야 되고 가변축은 왜 올리고 올렸을 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트럭커 입장에 대해서 고객 입장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가변축에 대해서요. 보통 뭐 우리가 가변축을 달고 증축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차량의 적재 중량이 늘어난다. 타타대우에서 축을 늘려주는지 아니면 가변축도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지. 가변축이라는 것은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기존 제조사에서 나온 차량에 네네. 추가로 축을 하나 더 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시초는 짐을 더 싣기 위한 게 당연히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특장 업체에서 시작을 됐고, 네. 가변축을 장착을 함으로써 네네. 증톤을 하고, 네. 이제 짐을 더 실음으로 해서 그 이익을 더 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시작이 된 건 사실이고요. 운행을 하시다 보면 항상 100% 짐이 실려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차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가변축을 들므로 인해서 네네. 그 타이어 접지가 안 되기 때문에 타이어 소모도 줄이고. 그렇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네. 많이들 보죠. 이게 그렇죠, 바퀴가 그렇죠. 떠서 가는. 예, 어차피 짐을 안 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일반 우리 트럭들을 딱 봤을 때 바퀴가 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가벼운 라이트 짐을 실었거나 짐을 실지 않았거나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저렇게 바퀴를 들고 다닐 거면 저렇게 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어떻게 보면 연비가 좋고 타이어 소모를 줄이기 위함이란.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변축을 달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텐덤 엑셀이라고도 하고 리프팅을 한다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축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축을 하나 달았을 때 구동축 앞쪽에 다나요? 아니면 구동축 뒤쪽에 다나요? 야, 요거는 사실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원래 카고차, 그러니까 네네. 적재함이 달려있는 차량으로 출고를 네네. 하면 네네. 원칙적으로는 구동축 앞쪽, 그러니까 중축을 네네. 다는 게 맞기는 해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하중 배분을 해주는 아, 네네네. 입장에서 보면 네. 중축이 맞긴 한데 네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대부분 출고하는 카고차들조차도 예. 후축을 다는 추세긴 해요. 구동축 뒤쪽으로. 네, 그 이유가 예. 이제 윙바디용 차들은 네네. 기본 이제 우리 쉽게 말씀드려 적재함 기준으로 뒤로 약 1m 정도 더 늘어나요. 그렇더라고요. 적재 공간. 네,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뒤쪽을 하중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럼 후축을 달아야 다는 되는데 게. 근데 이게 구조 변경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차를 등록하고서도 네네.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차주분들이 카고차지만 네네. 중축을 아니 후축을 달아도 우선 운행을 할 수 있고 예.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네네. 윙바디를 원하는 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그런 수요를 늘릴 수 있고 네네. 아니면 본인도 여차하면 윙바디를 올렸을 때 네네.
그거 후축으로 달아있으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요즘에는 거고. 최근에 이제 후축을 많이 다는 추세다. 왜냐하면 축 자체가 자가 인증이라 네네. 임시 난바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아, 처음에. 네네. 아, 그래서 이제 후축으로 카고차들 용으로 네네. 하시는 분들조차도 후축을 다는 추세이긴 하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축중이에요. 뭐 총중도 네. 있지만 그렇죠, 축중도 그렇죠. 있어요. 축을 하나 달 때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약 10톤의 짐을 더 실을 수 있다. 네네. 축당 10톤. 그죠? 네네. 그래서 축을 하나 달므로써 그러면 지금 있는 이 9센 모델, 우리 중형 트럭이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차들은 몇 톤에서 몇 톤으로 톤수를 더 적재가 가능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긴 한데 네. 보통 저희가 증돈 그러니까 4.5돈 중형 트럭 9센 같은 경우는 네네. 처음에 나도 4.5돈으로 나오긴 해요. 네. 어차피 증돈을 대부분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변축을 장착을 하고 증돈하면 네. 8.5돈에서 네네. 차종별로 뭐 9돈, 네네. 심지어는 9.5돈까지도 네네네. 나온 차가 있긴 한데 네네. 최소 적재 중량은 그렇게 떠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이상 실을 수 있고 네네. 보통 가변축을 해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 검사하는 건 축당 10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실으시는 게 이제 카바 하시는 게 여차하면 12돈 이상도 실을 수 있게끔 그걸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폴로 하시는 일반적인 일에서는 네네. 그 정도 카바가 돼야지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드나요? 이 아, 9센 기준으로요. 지금 네. 저희가 2021년 7월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네네.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시행이 되면서부터 예, 예. 전국의 모든 회사가 중형 트럭, 그러니까 이게 소형 엑셀이 들어가는 차종은 네네. 1,500 부가세 포함해서 아, 네네. 그리고 옆에 맥센 보이시지만 네네. 맥센은 이제 대형이니까. 대형 엑셀이 들어가서 그렇죠. 네. 대형 타이어가 들어가는 네. 차종들은 1,700 1700 정도. 그리고 이제 아. 특수 특장차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검사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서 뭐 1,800, 1,850을 받는 데가 있긴 하죠. 자, 그러면 트럭에도 지금은 이게 중형 트럭이에요. 타타 네네. 대구에서는요. 그리고 맥스는 대형이고 더스는 소형이고요. 네네. 이 급을 좀 나누는 거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6톤 이하 트럭은요. 요 중형 트럭에 들어갑니다. 3.5톤 이상, 16톤 미만은. 16톤 이상은 우리가 이제 대형 트럭이라고 하죠. HCV, MCV 네네. 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변축을 달고 출고를 하나요, 보통? 어떻게 고객분들은 차를 여기서 대부분 출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장업체에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카고차들은 네. 축만 달면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이제 인도를 받으시는 거고 네네. 이 이후에 또 윙바디 특장이나 여러 가지 네. 특장 올리시는 분들은 이제 축회사에서 그 해당 특장 회사로 탁송을 보내주죠. 아, 여기서 또 가변축을 달고 네네네. 또 윙바디 업체로 이렇게 카고 적재함이 있는 상태로 출고를 하나요? 아니면 정말 샤시 부분만 출고를 하나요? 그 네. 이제 처음에 목적이 분명해야 되니까 예, 예. 내가 어떤 특장을 꾸밀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네네. 진행을 하시는데요. 네네. 만약에 본인이 카고차, 그러니까 네. 적재함이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적재함이 달린 차를 출고해야 되고 그게 아, 카고 적재함을? 예, 뭐 카고 적재함까지는 타타대회에서 달아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요까지는. 특장을 올리시는 뭐 윙바디나 네네. 냉동탑차를 올리시는 분들은 적재함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네. 적재함이 탈거한 미완성 차로 출고를 하시려고 하죠. 샤시로 네네. 출고를 하는 근데 거죠. 만약에 아. 뭐 시기별로 급하신 경우인데 미완성 차가 없다. 네네. 그러면 뭐 가끔씩 적재함 달린 차를 출고하신 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군요. 이 부분이 이제 가변축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무게라든가 차량 길이라든가 조금 변화가 있나요? 그죠. 이제 적재함을 달린 차들은 그 적재함 달린 채로 그대로 간다고 네. 보시면 되고 예, 예. 윙바디 같은 경우는 후축을 길이 연장을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 네, 합법적으로요. 예, 그럴 네네. 대신에 우리가 축을 장착을 하고 윙바디를 올릴 예정인 분들은 네네. 미리 이제 축계사랑 윙바디 회사랑 연결을 해서 아. 중톤 톤수도 정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8.5톤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톤수를 높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윙바디를 마지막에 올렸을 때 구조 변경을 하면 네네. 그 톤수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아. 또 경사각도라든가 이런 검사를 할 때 네네. 그래서 그게 이상이 없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네네. 톤수도 정하고 윙바디 회사랑 미리미리 연계를 해주는 게 맞죠. 가장 많은 출고 차량 어떤 차량이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네. 고화중, 그러니까 고화중. 일축이 네. 대형 타이어가 들어가고 타이어뿐만 아니라 예. 이게 가운데 받아주는
그 엑셀 자체도 고화중으로 들어가서 네네. 고화중 차라고 이제 면명을 하는 거고요. 고화중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리프 스프링이 한 장이라도 좀 더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마력수도 320마력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이제 고화중이 아닌 일반 차량들은 280마력. 280마력. 네, 그래서 최대 토크도 102kg/m. 그렇죠. 이 차량은 112kg/m 차량 맞죠? 네네네. 아, 저 공부 좀 해왔습니다. 부장님 만든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네. 네, 네. 토크도 약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 네네네. 아, 그럼 보통 280마력보다는 이 320마력 차량을 출고가 더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요즘 이제 특장도 올라가게 되면 공차 자체도 올라가니까. 네네. 이제 요즘 차주분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셔서 예, 예. 이제 차 자체가 어느 정도 받아줘야지 내구성에서도 네네. 이제 오래 버틸 수가 있고.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정비 비용에서 아낄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셨죠. 가변축을 달고 특장을 올리고 하면은 내가 차량을 계약하고 나서 한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차량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시기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축 달고 이제 미리 일정을 조율을 했을 때 기준으로 네. 축 달고 윙바디까지 완료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아, 그럼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생각을 하고서 차량 출고하고 그렇죠. 계약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특장 업체도 많고 또 축 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제가 아는 거는 뭐 한국 상용차, 네. 쓰리추, 쓰리추, 그다음에 한성 특장. 한성, 한주. 맞네요. 예, 굉장히 많죠. 보통 이 흙바지에 보면은 적혀 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뒤쪽에 이렇게 약간 고무 이런 여기 써 있네요. 많이 여기 있네요. 딱. 이게 이제 홍보니까. 예. 아, 이게 저렇게 보면 난 어디서 했다. 딱 보이더라고요. 한국 네네. 쓰리추. 그렇죠. 특장 업체는 고객들이 대충 저 여기 갈 거예요? 여기 갈 거예요? 하시나요? 아니면 부장님이 좀, 여기는 요 업체가 잘해. 이건 요 업체가 잘해. 이런 저 식으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쨌든 축업체나 특장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네. 각기 노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네네. 이제 근데 고객들을 만나뵈면 미리 요즘 뭐 유튜브도 워낙에 네네. 활성화돼 있기도 하고 네네네. 미리 알아보신 분들도 많고 주위에 동료들한테 물어보신 분도 많고 그렇게 미리 선정하신 분이 있고 네네. 선정하신 분은 그 장점을 본인이 충분히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요. 네네. 만약에 그 조언을 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정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그러시군요. 이제 고객의 성향을 파악을 하는 거죠. 요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이때까지 여성 트럭커 한 몇 분 정도 출고하셨습니까? 저는 예. 없어요. 없으세요? 야. 단 한 명도 없으세요? 제가 부장님도 카링TV군요. 군대 채널. 1호 여성 출고 고객한테 하나 방송을 통해서 네. 뭐 선물 하나 주실 수 있으면 1호 출고 고객 여성분. 혹시. 지금 미리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예. 충분히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 네. 부장님을 통해서 1호 출고, 타타대우를 출고하시는 네네. 분에게는 네네. 부장님이 서운치 않으시게 네네. 여러분들, 요거 여성, 우리 트럭커, 예비 트럭커분들 제가 즉석에서 하나 빼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윙바디를 많이 올리시나요? 아니면 이런 카고 베이스로 많이 운행을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윙바디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카고차로 하시게 되면 네네. 경비적으로도 그렇고 절약을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이제 계속 짐을 실 때마다 일명 갑바라고 하는 네, 이렇게 갑바. 비온 거를 그렇죠. 그러면 방지하기 다리 위해서. 밑에서 막 이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고생하기도 하시는데 네네. 또 이게 안전사고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윙바디를 그래서 이제 아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있고 음. 요즘 이제 기업들도 제품의 이제 안전이나 이런 안전 운송 때문에 네네. 윙바디 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물류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렇죠. 야, 우리 윙바디 차 들어와.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보통 이런 부스에 윙바디 올리면은요, 보통 비용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은 거의 뭐 길이별로 달라지긴 물론 하지만 다르겠지만, 그리고 옵션도 네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냉장 다시는 분도 있고, 냉동 같이 다시는 분도 있고, 그쵸. 안에 막 LED 조명 화려하신 분도 있고, 뭐 그렇죠. 상승 윙바디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내부 카메라도 설치를 예.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러면- 냉동기도 종류가 워낙 많고 그렇죠. 그럼 보통 한 비용 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기본 거의 한 2천 중반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중형 트럭 부분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현대의 메가 트럭이 네네. 독보적인 가성비를 갖고 그렇죠. 독점에 왔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메가 트럭이 단종이 됐습니다. 네네. 그 자리를 이제 구센이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네네. 또한 구센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구센의 판매량과 또 구센의 경쟁 차종,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파비스도 파비스 있고 있고. 한데, 네. 그래서 구센의 또 장점이 뭔지. 저희가 중형 트럭이 처음 나오는 배경 자체가 네네. 대형 트럭만 있다가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물론 이게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네네. 모든 사양이나 이런 게 대형에 맞춰서 개발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만 해도 단발이, 그러니까 가변축을 안 닿는
그런 차들이 대세했던 시기였고 그때 네네네네. 당시만 해도. 네네. 근데 점점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가변축 장착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뭐 프레임 설계부터 해서 재질부터 네네. 해서 네네. 저희는 이제 대형차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됐다는 점. 국세는 저희는 이제 대형차의 개발 배경하고 똑같이 네네.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수입 엔진부터 해서 네. 수입 FPT ZF 엔진이 들어가 있죠. 예, 최근에는 ZF 8단 전자동까지 네. 독점으로 쓰면서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전자식 리타더도 또 옵션 사항인가요? 그 그렇죠. 부분은요? 옵션으로 그렇군요. 이제 고객의 니즈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옵션으로까지도 완비를 해놨고요. 네. 그럼 중형 트럭에 전자식 리타더가 또 들어가서 활용이 그렇죠. 가능한. 네. 근데 트럭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리타더를 상당히 좀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풋브레이크를 좀 최대한 안 밟아도 되다 보니까 네, 라이닝 그리고 소모라든가. 제동력도 예. 높일 수 있고. 그렇죠. 예. 저희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네. 최근 2009년도부터 봤을 때 회사에서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네네네. 저도 그 자신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고객들도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출고하면서 고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알아주셔야지 고객들이 다른 메이커들도 많이 네네. 이제 경쟁하는 차원에서 네네. 이제 쓸데없이 가격 올리는 거를 줄이지 않을까. 아. 그걸 솔직히 요즘 많이 부탁을 하긴 해요. 구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출고 가격. 네. 그래서 차량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옵션이 다 궁금합니다. 붙으면은 네네. 부가세 포함해서 1억이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구센도요? 네, 그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고화중. 휴대폰 원격 제한은 옵션부터 네. 해서 샌링크 뭐, 말씀하시는 예, 거죠? 무시동 네네. 히터 이런 옵션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풀옵션으로 했을 때 그 다 가격. 들어갔을 때는 1억 정도 넘어갈 수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옵션이 필요 없다 하면 네네. 주문하시면은 이제 그 밑으로 가격을 맞춰서 그렇군요. 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제가 알기로는 FPT 엔진도 올라갈 수 있지만 또 선택하에 두산 엔진도 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맞나요? 네. 두산 엔진은 거의 이제 특장용으로 응대를 많이 특장용으로. 하고 왜냐하면 두산 엔진 자체도 네네. 이제 배기까지 규제해서 조금 이제 특허도 있고 네네. 그 막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덜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장용으로 용도 대응을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센의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더 고객분들에게 어필이 돼서 이 중형 트럭 이 시장에서는 많이 지금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 중형 트럭 시장이 살짝 조금 판매량이 그렇죠. 좀 저조하다라고 네네. 이렇게 데이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님? 뭐 최근에 이슈들이 좀 있긴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네네네. 네, 대형차에서 약간 차를 줄이는 추세로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차들은 중형은 다시 뭐 더센급으로 네네. 내려간다든가 이런 네네. 추세가 있고. 근데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사이클이라는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느 차종이 빠지면 또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은 좀 내려갈 수는 있지만 네네. 어느 정도 다시 네.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차주분이요. 네. 난 한 5톤급이 필요해. 네. 그럼 더 센 펜타 모델 5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구센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상담을 네. 한다 하면 네. 덧센의 4돈으로 추천을 하죠. 더 센의 4톤으로요? 그러니까 무선 대신 네네. 그 상황을 여쭤보고. 네네. 그러니까 뭐 적재 길이가 6m 20 안쪽으로 네네. 하는 짐을 싣는다 하시면 네네. 그리고 5돈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넘어가지 않는다면. 예, 왜냐하면 4돈부터는 과적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쵸. 혹시 내가 그 실수로라도 네네. 뭐 과적 단속되는 거를 그쵸. 피할 수가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중형하고 대비해서 보통 최소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걸 따지면 축을 안 달시는 분이면 더 센으로 가는 센으로 게. 가고. 그럼 더 센도 5톤보다는 4톤으로 가는 게 낫다? 그렇죠. 과적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합리적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 10톤을 실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떤 트럭을 가야 될까요? 10톤으로 하면 네. 중형 트럭에 축을 다는 게 맞죠. 10톤으로 하면 중형 트럭에 네네. 축을 다는 게 맞고. 그럼 15톤급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트럭을 갈까요? 여기서 대형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구센으로 갈까요? 맥센으로 가야 되나요? 구센으로 가야 되나요? 요즘은 이제 고객들도 안전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을 네. 하시기 때문에 네. 아예 대형으로 가는 추세기는 해요. 그렇습니까? 네네. 아직 여러분들 구센의 가변축과 특장 이야기 궁금한 게 더 많이 남으셨죠?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프리마에서 구센으로 오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실내와 외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새로 생긴 타타데오의 직영 서비스 센터도 한번 가봤습니다. 편의시설이 상당히 놀라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가장 많이 하는 특장이죠. 윙바디 업체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